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만나 뵙게 되는 코너 사건 처리반. 우리가 살다 보면 현실 뉴스가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라고 할 수 있는 사건들이 정말 많이 보도됩니다. 매주 월요일 그 사건들의 민낯을 파헤쳐 보도록 합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MC 장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장원 씨는 네. 전문 영역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다 나오는군요, 그냥. 그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디 한 군데 가서 제대로 이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반면 또 여기저기 껴넣기는 좋은 부분이 있어서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배상훈 교수한테 묻어가시면 되겠네요, 이 코너는. 네, 안 그래도 들어오기 전에 교수님 잘 부탁합니다. 잘 묻어가겠습니다라고 미리 양해의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이야기할 것은 웰컴 투 비디오의 손정우 재구속되나 여부인데요. 일단 어떤 사건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2015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손정우가 개설한 웰컴 투 비디오 웹사이트를 통해 이 32개국의 약 128만 명의 회원, 이 중에 유료 회원은 4천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128만 명의 회원이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한 사건입니다. 손 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이 아동과 영유아가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 22만여 건을 유통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415 비트코인, 하나로 약 4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아 2020년 4월 형기를 만기로 마쳤으나 미국의 범죄인 인도 수사 청구로 재수감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7월 우리나라 법원의 범죄인 인도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그 당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아버지가 이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직접 고소 고발을 했고요. 오늘 그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죄를 진 거에 대해서 형을 살고 왔는데 그걸 네. 다시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이고 이번에 구속영장 심사가 다른 거죠. 예, 이것은 글쎄요, 이걸 손정우의 부친이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서 본인의 이름을 도용해서 흔히 말하는 암호화폐를 그 범죄 수익에 이용했다라고 해서 고소를 한 겁니다. 또 하나 고소는 이거 할머니, 그러니까 조모의 이름으로 해서 고소된 거는 사실은 불기소됐고요. 지금 문제되는 것, 지금 영장 심사가 된 것은 부친의 명의를 통해서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같이 돼서 지금 구속영장이 심사됩니다. 약간 이것은 일종의 편법, 예. 네. 편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어쨌든 경찰 검찰은 수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범죄인 송환 요청이 왔을 때도 한국에서 처벌받은 뭐 음란물 이런 문제 가지고 송환 요청을 한 건 아니고 거기서도 역시 돈 세탁 혐의나 이런 거였잖아요. 네. 미국에서도 그걸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일사부재리가 적용이 되니까 한국에서 처벌받은 건 안 되니까 그것이 되지 않았던 범죄 수익 은닉으로 송환 요청을 했는데 우리 고등법원에서는 그걸 거부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데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확인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예, 관련된 부분은 확인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암호화폐를 접근할 때 그 지갑이란 게 있는데 네. 다른 쪽으로 그것이 연결된 부분에서 추가 혐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확인된 부분은 예. 아닙니다만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지금 이 범죄 혐의 자체가 수익 부분하고 앞에 처벌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수익 부분을 좀 더 많이 파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때문에 추가 혐의가 포착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설명한 대로 이 징역 1년 6개월 실형 산 것은 아동 음란물 제작 배포 때문인데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종신형 혹은 뭐 300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왜 1년 6개월밖에 나오지 않았느냐. 그것도 이게 뭐 성인 대상도 아니고 미성년자 대상으로 해서 심각한 범죄 행위인데 그래서 뭐 양형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법이 좀
바뀌어서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대해서는 이번에서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계신데. 법도 그렇지만은 이제 핵심적인 거는 이 양형 기준 부분하고 같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어떤 법상의 형량은 사실 그것도 굉장히 높습니다. 5년, 10년 돼 있는데 문제는 양형 기준에 있어서 실제의 1심, 2심 판사들이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보통 벌금형 아니면 집행유예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 규정 자체도 손 씨 같은 경우도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왔죠. 사실 2심에서 문제가 이제 갖고 실형을 사게 된 거고 그 형량만 채웠다 하더라도 최소한 뭐 4, 5년 넘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바뀐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손정우가 2심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할 가족이 있다고 했는데 네. 가명을 받고 그 이후에 혼인 취소가 됐다면서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부러 혼인 신고를 한 겁니까? 네, 2019년 2019년이었습니다. 1심에서 이제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구치소에 나와 있던 상태에서 2심 진행 중이던 2019년 4월에 이 베트남 여성과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2심 선고 전 이 법원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했고요. 2심에서 최종적으로 이 징역 18개월이라는 이 송반방이 처벌을 받은 것이 이 부양 가족이 생긴 점들이 가만히 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2심 판결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부 쪽에서 이혼 소송이 아니라 혼인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그렇게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면서 혼인이 무효 처리가 됐고요. 손정우는 공문서에 기재된 이 혼인 기록이 흔적도 없이 삭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이 무효 처리가 된 것이니까요. 예. 자, 이것을 두고 이제 손정우가 법망의 허점을 잘 파고들어서 이 가족 부양 명분으로 가명도 받고 또 나중에는 결국 혼인 기록까지 깨끗하게 삭제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당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위장 결혼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고 베트남 여성인 부분을 또 이야기하면서 이런 의혹들이 좀 있었는데요. 당시 아버지 손정우 씨의 아버지는 연애 결혼한 것이다.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만났고 연애 결혼을 한 것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과거 방송에서 이제 손정우 씨의 한 지인이 손정우 씨의 아버지가 국제 결혼 중개업을 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증언한 장면이 또 있거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들어서 이것이 만약에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아버지가 도와서 어떤 매매혼 형태로 허위 결혼 신고를 한 것이 아니냐, 혼인 신고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장 실질 심사는 끝이 났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검토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9시쯤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대충 시간이 그 정도면 나올 것 같은데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범죄 혐의 부분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건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게 뭐 바로 이제 구속력이 나온다 안 나온다 판단할 수 있는데 이미 처벌을 받은 것이 있고 이건 새로 추가된 범죄 수익인데 문제는 이게 자기 아버지 문제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이게 고소가 되거나 그렇게 될 리가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건 그것 때문에 이게 나올까? 또 반대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워낙 이 자체가 사회행위다. 흔히 말하는 법망을 피하기 위한 교묘한 술수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범죄 자체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법 감정상은 당연히 구속이 맞지만 그렇죠. 이게 법리를 검토해봤을 때는 구속 여부가 그렇게 쉽게 재단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또 궁금한 거는 웰컴 투 비디오가 운영됐던 다크웹 또 불법 포르노 유포 사이트들 이게 뭐 아주 손쉽게 검색하면은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이게 근데 단순히 불법 영상물뿐 아니라 해킹이나 불법 금융, 마약 거래까지 이 다크 웹사이트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건 또 뭐 전 세계적 유통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한국인이 뭐 베트남 사이트에 가서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과연 이것을 잘 수사를 해서 붙잡아서 처벌하고 할 수 있느냐? 미국의 FBI에서는 요런 성범죄 아동 착취물을 거래하는 사람들을 트레이더라는 별도명으로 관리를 합니다. 한 15,000 정도를 파악해 놓고 있다고 하고 한국 사람으로는 한 400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 파악까지 정도는 되고 신원 파악까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인 윤곽은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건 그런 거죠. 지금 제2, 제3의 손정우가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 바깥에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법망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남이라든가 아니면 태국 같은 데서 아예 이동해서
거기서 찍으면서 유통시키는 쪽으로 가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접근하기 좀 어려운 상황. 그걸 좀 걱정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또 가해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피해자들이 있는데 피해자들이 이런 성착취 영상물이 온라인상에 올라가는 순간 바로 또 전 세계로 공유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일 텐데. 네. 그런데 문제는 쉽게 잡힐 수도 없고 누가 올렸는지 확인도 어려우니까 이 사이버 범죄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피해자가 내가 이런 일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모니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사이버 수사대 쪽에서 모니터하는 경우보다는 민간 단체는 같이 모니터해갖고 신고해서 사이버 수사대에서 추적하고 문제는 이건 수사하는 것 자체는 사이버 수사대도 하는데 이걸 찾아서 삭제하는 거는 수사 당국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성가족부에 있는 이걸 별도의 조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한시적인 조직에 갖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예산도 사실은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인 거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것이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의 그 영상물을 추적해서 삭제해야 되는 그러니까 끝까지 삭제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수사당국에서 못하는 부분 그리고 이것을 누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영역이랄까요? 그 부분이 지금 사실은 모호한 부분이 있고 이것을 국회라든가 아니면 정치권에서 좀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정부에서도 뭐 삭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조금 지원해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한때는 원래는 그거는 예. 가해자로부터 구상을 받고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먼저 삭제를 한 다음에 그들한테 구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네. 그 정보를 그 삭제하는 당국 쪽에 제출하는 법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네. 수사기관에서 함부로 제출해 줄 수 없는 상황. 여기 좀 모호한 상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삭제했다고 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전 세계에 떠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네. 피해자들의 피해가 극심한데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양진호 씨 네.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만 양진호 씨가 불법 파일을 뭐 퍼뜨리는데 일조하기도 하고 또 돈을 받고 그걸 자신이 지워준다고 해서 또 돈을 벌고 네. 그런 일도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디지털 장의사라고 부르죠. 디지털 장의사? 예,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진호의 혐의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을 모아두고 그런 것을 삭제해 준다는 사람들을 모아서 또 사업을 하는 이런 부분에 관여돼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당시에 나왔던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디지털 장의사를 위장해 갖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이중 삼중을 협박하는 도구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를 확인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또 사회적으로 시선 같은 것들이 두렵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실에 대해서 밝히지 않거나 수사받는 것을 조사받는 것을 좀 꺼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게 또 사실입니까? 실제로 그런가요? 왜냐하면 실제로 얼굴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피해자의 신원이 나왔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피해자를 이게 확인해 갖고 이거 본인 맞습니까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사실은 그걸 회피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그러니까 시차적으로 수사의 기법 자체에서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N번방 사건 관련자들 공범들은 뭐 다 구속이 됐고 신상 공개도 됐습니다. 이 유료 회원들도 지금 입건이 된 상태죠? 예, 유료 회원들은 당연히 이제 처리가 당연히. 되고 있는 거고 예. 무료 회원도 지금 신원은 다 추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무료 회원들도 처벌할 수 있습니까? 그게 좀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법률가 분들은 이게 범죄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이걸 법률로 처벌하는 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적극성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보기만 했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처벌할 수 있냐는 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차후에 어떤 입법적인 처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유료 회원들의 명단도 공개하라 이런 게 국민적 요구 같은데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특정 강력범죄 성범죄에 대한 그 공개에도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럼 좀 모호합니다. 그 부분도.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죠. 올해 초 입양된 16개월 아이가 온몸에 멍든 채 결국 숨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엄마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양부모죠. 양부모인데 뭐 침대에서 떨어져서 다쳤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이 개요를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사망한 아이는 올해 초 1월 현재 부모에게 입양이 됐었습니다. 지난달 13일이었습니다.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 이 아이가 응급 환자로 실려왔는데요. 결국 사망하고만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병원에 실려올 당시 복부와 뇌에 출혈이 있는 상태였고요. 이 병원 관계자가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가 됐고요. 수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예. 16개월 영아 사망인데 지금 구속영장은 신청이 된 걸로 나오고 이것도 지금 오늘 오늘이죠?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예. 오늘 어머니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네요. 그렇죠. 네. 아버지는 당시에 출근했기 때문에 아동학대 치사죄 적용이 어렵다 해갖고 지금 빠졌고요. 어머니한테만. 그 아버지가 자리를 비웠을 때 폭력행위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군요. 왜냐하면 지금 국가수 정밀 부검에 따르면 외력에 의한 복부 타박상이 있다고 합니다. 복부 손상. 예. 그러니까 외력이라고 하면 뭐 말씀드리기 애매한 사실 좀 잔혹한데 아내가 상당히 손상이 돼갖고 그로 인해서 병원으로 실려간 상태에서 거기서 사망한 상태가 된 거죠. 지금 아기 어머니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 MC 장원 씨 어머니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했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이를 방치한 부분, 신경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인정은 하고 있지만 고의적으로 뭔가 폭력을 당했다, 폭행을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인들의 증언이나 또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게 폭력 플러스 방치 뭐 분명히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네. 아이를 차에 혼자 방치해서 신고가 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뭐 멍이 든 적도 있었고 그걸 봤을 때는 이 아이 엄마가 이렇게 부인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사실 이런 사건의 처리에서 경찰의 프로세스가 잠깐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분명히 객관적으로 봐서 그리고 의사가 신고를 했죠. 이 아이는 분명히 아동학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이제 소환해 갖고 물어볼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화를 많이 내고 뭐 거의 뭐 자지러지면서 내가 무슨 뭐 아동학대 범이냐 이렇게 해버리면은 내 자식을 설마 때리겠습니까?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경찰의 입장에서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긴급 분리. 말하자면 아이와 이 부모를 분리하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런 프로세스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건 문제네요. 그럼 이게 그 학대 정황이 있어서 신고가 3번이나 들어갔는데 경찰이든 전문가들이 와서 봤을 때 부모가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그럼 돌아갔다 이거잖아요. 지금 3번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하하.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부모가 뭐라고 주장을 하든 일단 떼어놓죠. 수사를 예.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분리주의죠. 우리는 거기서 확인하고 조치를 하는데 미국은 선분리를 한 다음에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낫겠습니까? 이런 사건이 있어서. 그러니까 특히 지금 1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을 못 하잖아요. 네. 뭐 이랬을 때는 더더욱 분리를 해야 되는데 안 됐고 조금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뭐 5살, 7살 나이쯤에 되는 아이한테도 너 엄마하고 있을래? 아빠하고 있을래? 아니면 우리랑 같이 갈래?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당연히 부모랑 있다고 하죠. 아무리 폭행을 자기가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건 프로세스는 완전 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완전히 바꿔야죠. 그게 보통 우리가 로버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 정식 명칭입니다. 예. 네. 그 앞에서 물어봅니다. 경찰이 아니면 아동복지국 요원들이 너 어머니랑 같이 있을래라고 하면은 애가 눈치를 보면서 손이 이렇게 됩니다. 그걸 로버트 증후군이라고 몸이 좀 경직되는군요. 예, 경직됩니다. 그런 버트 전문가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서 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아이가 내가 지금 어머니랑 떨어져 있겠어라고 할 얘기가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 선 분리 조치. 그러니까 시선에서 뺀 다음에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프로세스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예.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아동 학대 신고가 만약 최초는 경찰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경찰이 출동할 때 그 아동 전문가와 같이 갑니까? 아니면 일단 경찰이 가서 그 다음에 호출을 합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호출을 분명히 합니다. 경찰이. 예. 네. 근데 그분들은 인원이 없기 때문에 기다려라. 아니면은 잠시 기다려라. 아니면은 뭐 저기 그래서 경찰이 혼자 가거나.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의무적으로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전까지는 아동보호 전문 기관의 이건들이 사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민간의 어떤 협조를 받는 거군요. 협조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와서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둘이 경찰과 아동복지에 담당하는 공무원이 와서 권한인 사람이 와갖고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됐다는 겁니다. 경찰이 가면은 그분들이 안 오고 이분들이 오면 경찰이 안 오고 경찰도 바쁘고 이분들도 바쁘고 예.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사실은 가지도 못하고 조치도 못해갖고 그러면 이 부모들은 이 아이들한테 뭘 했냐면 엄청 화를 냅니다. 예. 폭력이 배가 되죠. 이게 그래서 사실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망한
아이가 입양 아이잖아요. 가정으로 입양돼서 그 양어머니한테 이렇게 지금으로 봤을 때는 구타를 사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두 분은 둘 다 아직 미혼이시는데 두 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 해도 입양 안 됩니다. 예, 이게 그렇죠. 조건이 안 네. 되니까 그래서 많이 좀 까다롭게 따지잖아요. 근데 왜 이런 거는 말리지 못했을까? 다 하나하나 살펴보지 못했을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입양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전제가 이겁니다. 입양을 할 때 입양 부모들의 심리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 조건만 따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양 부모가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있고 그 정도만 따지지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심리적 상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가를 촘촘하게 보는 경우는 드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폭력성이라는 건 그걸 따져야 되는데 경제적인 부분만 따져버리니까 사실은 경제적인 것이 있는 사람도 아이한테 폭력성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그럴 수 거죠. 있죠. 네. 네. 근데 그리고 선자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입양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심리검사, 그것도 면접 심리검사가 필요하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전 보니까 통계 자료를 보니까 양부모보다 오히려 친부모에 의한 이 체벌 행위, 예, 아동을 향한 학대 행위가 더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좀 통계가 나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여기 이런 문제가 될 때 실제로는 이제 뭐 양부모가 더 위험하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예. 친부모도 상당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케이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따져야 되는 거고 지금 이 경우에서는 분명한 건 그 입양할 때 상당히 뭔가 잘못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양 조건에 맞는 부모를 제대로 따지지 못한 책임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친부모든 양부모든 그건 가리지 않고 일단 일어나는 것인데 아동에 대한 학대나 방임이나 폭행이 이렇게 사실 근데 16개월이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잖아요. 혼자서는. 근데 이런 아이한테 이런 폭행을 하고 싶을까? 이런 심리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프로파일러니까 이런 것도 다 분석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범죄 분류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아 살해 관련된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말하자면 3년 아래의 또 아이들을 자신의 분풀이 대상으로 삼는 범죄 유형이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났을 때 그렇습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저도 짜증 날 때 애한테 좀 더 뭐라 그런 것 같네요. 근데 이제 그게 말을 할 수 있는 아이한테 하는 것과 말을 할 수 없는 아이한테는 건 심리적인 구분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말을 못하고 반응만 하는 아이들한테 하는 것이 더 상당히 반사회성이 존재한다고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이런 폭력 부모들의 심리적인 거나 행동 분석 자체를 해서 이런 부분에선 입양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분명히 조치가 필요한 부분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국가수 부검 결과를 봐도 또 주위의 증언을 봐도 양 어머니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자신이 코너에 몰려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형량을 적게 받으려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사고사로 추정하는 게 그 당사자한테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국가수부검에서 아마 상당히 그 둔력에 의한 손상이기 때문에 네. 이건 넘어져서 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명확하게 나오는 것 네. 같습니다. 이 정밀부검 검사 결과가 이제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고 나왔는데 침대에서 떨어지면 보통 아이들도 이제 팔이나 그렇죠. 이렇게 머리나 있다 방어 이렇게. 자세를 네. 취하게 돼 있는데 배로 그냥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이제 구르거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약간의 그 앞쪽이 있는 쪽의 손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 안쪽이 파열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 부모 중에 아버지 인터뷰를 봤는데 전혀 몰랐다고 하던데 그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자기 아내가 학대하는 것을 몰랐다. 첫 번이면 가능한데 이건 3번 이상 네. 됐다면 몰랐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이제 거짓말 탐지기를 태워보면 금방 나올 수 있죠. 근데 지금 건 같은 경우에는 사망의 바로 인가 결과는 이제 어머니의 구타로 봤기 때문에 아버지는 구속에서 배제된 상태인데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말이 안 되고 방임죄 정도로는 처벌 앞으로 할 수 있을 수 있죠. 앞으로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사건 처리반 두 분 앞으로 활약 특히 MC 장원 씨 활약 더 오늘 뭐 한 거 없는 게 같아요. 네, 뭐 인정합니다. 예.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 혐의를 인정합니다.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